김민재 선수의 이적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보도들이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첼시가 또 파격적인 트레이드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또 팩트는 어떨지 또 이 상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언급되던 팀들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꽤 유명한 기자죠. 산티 아우나 기자가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맨유가 김민재 선수 측의 프로젝트도 이야기하고 재정적인 제안도 했다. 이건 좀 새로운 소식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안을 할 것이다는 얘기들이 있었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는 처음 나오는 소식이긴 하죠. 예, 지금 과거형으로 have presented라고 나왔고 또 이 보도 이후에 또 다른 매체들도 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폴리가 세리에 A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산티 아우나가 활동하고 있는 풋 메르카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건 또 산티 아우나 기자가 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풋 메르카토 편집장인 거죠. 예. 세바스티앙 데니스가 이제 올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매체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맨유는 김민재에게 멋진 황금 다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다리가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맨유로 오는 길에 금을 깔아준다. 즉 아주 좋은 연봉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즉 김민재 선수의 개인 조건에 대해서 이전에도 추측하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잉글랜드 보도도 아니고 이탈리아 보도도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내용에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바로 맨 밑에 최근 우리는 리버풀의 심각한 관심을 독점적으로 공개했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파리 생제맹도 향후 몇 달 동안 잠재적인 영입 목록에 그의 이름을 썼다. 즉 파리가 김민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보를 파헤치다가 맨유가 오퍼를 했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보도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인이 기사에서 우리가 리버풀의 심각한 관심을 독점으로 공개했다. 이게 좀 이제 우리의 정보 좀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가짜뉴스 아니야. 추측 보도 아니야. 라고 이제 본인들이 좀 자부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언론에서 왜 얘기했냐. 파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파리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파리 쪽 관계자에게 들었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잉글랜드 구단 소식 믿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파리가 상태가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여름에 리빌딩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파리는 오래전부터 김민재 선수에 관심을 가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파리도 현 시점에서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애매한 이유가요. 아직 새 감독 선임이 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토트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제 디렉터가 있긴 하고 또 그 디렉터가 무리뉴 감독 선임을 추진한다고 한다는 걸 봤을 때는 또 무리뉴 감독은 공개 석상에서 김민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캄포스 단장의 입지도 현재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금 메시를 그 메시와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봉합됐다는 얘기들도 나온다라는 보도를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긴 했잖아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입지가 좋은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도에서도 카타르가 자기네들이 감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은 파리가 이런 내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한테 관심은 있어도 뛰어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상황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다 뺏기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프랑스에 감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뉴가 온다면은 바로 김민재한테 뛰어들겠죠. 왜냐면 토트넘시에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니까. 게다가 이탈리아 리그 뛰면서도 더 자세히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풋 메르카토의 보도가 이어지는 부분은 거액의 연봉이 제한되었다. 그러면서 앞서 그 산티 아우나가 했던 얘기가 이어져요. 선수의 측근과 맨유 경영진 간의 논의가 몇 주 전에 이루어졌다. 향후 계약의 윤곽도 논의되었다. 즉 계약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공식 오퍼는 아니고 이런 정도 우리가 수준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이렇게 좀 물어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맨유가 선수의 측근에게 계속해서 측근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대리인 내지 에이전트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급여 측면에서 엄청난 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올드 트라포드에 합류한다면 스트라이커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격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공격수면은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포지션이긴 하죠. 다만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게 아닌가. 자꾸
화끈하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파리 쪽에서 김민재 쪽에 이제 접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면서 그때 우리 맨유로부터 이 정도 거절하려는 의사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이 정도 몇 주 전에 뭐 이미 이루어졌고 뭐 그래서 논의가 있었고 하면은 이탈리아, 잉글랜드 언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벌써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벌써 썼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소식이 나온다? 약간 그럼 거절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맨유가 지금 매각 문제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높은 연봉을 물론 제시할 수는 있긴 해요.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면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그렇죠. 있어. 뭐 이 정도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경우 이런 정도의 개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어.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에 나오는 보도가 어느 정도 그런 거와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왜 그렇다면 맨유가 이렇게까지 미리 움직이느냐에 대해선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 똑같아요. 저희가 분석했던 것도 그렇잖아요. 현재 백업인 해리 맥과이어는 팀을 떠날 것이 예상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 잘해요. 하지만 꾸준히 부상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가 리산드로는 지금 시즌 아웃이고 바란은 지난 2시즌을 통틀어 봤을 때 결장 경기만 32경기다. 즉 주전급 센터백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푼 메르카토의 보도가 단순한 자체 그들만의 얘기는 아닌가 보다. 왜냐 이탈리아 일간지인데 여기서도 되게 이제 상세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하면서 남은 시즌의 경기가 크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와 5월 10일에 접촉했다고 아주 날짜까지 박았어요. 이거는 그때 면담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는 거절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 이후 이제 가속화되는 그 이적설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폴리는 포기했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나왔죠. 이 미팅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제안이 연봉 올려줄게 바이아웃 지우자였는데 거절이죠. 그건 거절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아직까지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지만은 이제는 떠나보낼 시간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아디오라는 아예 그런 제목까지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거는 라 레푸블리카도 어떻게 보면 푼 메르카토가 꽤 유사한 내용을 쓰게 돼요. 즉 푼 메르카토가 확보한 정보가 아마도 점점 좀 퍼져나갔고 이탈리아 기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봤겠죠.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폴리가 재계약으로 제시한 조건을 보니 뭐 취재를 했을 거예요. 김민재의 연봉을 450만 유로 이상은 못 준다. 이게 최대치로 아마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김민재가 워낙 좀 좋으니까. 하지만 맨유는 700만 유로를 줄 용의가 있다.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죠. 이전까지 나왔던 보도들은 600만 유로라고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700만 유로까지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맨시티 얘기도 나와요. 가르디올라 감독도 뭐 좋아하고 있고 이건 또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라포르트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바이아웃 조항 발동 기간에 김민재가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러면은 뭐 계약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뭐 거기 가 있어도 대리인한테 위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리인한테 위임하면 사인만 이제 사인 거기서 가서, 뭐 해도 돼요. 그렇죠. 정 급하면 뭐 요새 전자결제도 되기 때문에 전자 사인, 모두 사인도 있고 훈련소에서 핸드폰 쓸 수 있어요. 다만 근데 이 기사에서도 미팅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연봉이 오간 얘기 보면은 맨유 측에서 이 보도를 보면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 쪽에다가 어느 정도 연봉을 준비했다라고 언지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얘기는 이전 보도들에서 다 나오긴 했으니까요. 다만 600만 유로에서 조금 더 올라갔죠. 그렇죠. 몸값이 올라갔다. 세리아 우승을 하면서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적인 것 같아요. 코리에레 델 메조 조르노의 보도를 보면 맨유에서 나폴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3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자신들이 금액을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750만 유로, 한국 돈 110억 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폴리의 공식 라디오 채널인 키스키스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발표가 나왔을 때 김민재의 연봉은 250만 유로다라고 이제 알렸거든요.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3배 하면은 750만이 됩니다. 뭐 근데 저는 결국 700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3배 정도 높은 금액이면은 딱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언저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전보다 다른 것. 이거 하나다. 600만 유로가 아니라 700만 유로대다. 100만 유로가 더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의 보도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푼 메르카토의 보도를 통해 좀 저희도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스타 공격수급이면 어느 정도냐? 자, 일단은 뭐 맨유의 최고 주급자, 최고 연봉 선수는 데헤아예요.
네. 뭐 오랫동안 많은 그렇죠. 선방을 했죠. 그리고 바란 카세미루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면 최고 연봉을 줘야 돼요. 그러면 데헤아가 37만 5천 파운드를 주급으로 받고 있고 바란이 35만, 카세미루가 30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초도 비싸게 내려왔죠. 27만 5천인데 스타 공격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맨유에서는 마시아라고 레시포드 아니겠습니까? 25만, 22만 5천 정도.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맥과이어가 20만 파운드인데 이제 세후냐 세전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탈리아 보도들은 대부분 이제 세후로 하잖아요. 예. 왜냐면 이탈리아는 세후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선수들이 연봉이 만약에 그 이탈리아 보도와 영국 보도를 만약에 같이 보면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그게 왜냐면 세후기 때문이에요. 예. 세후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700만에서 이제 750만 유로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그 세전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 정확하게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렇죠. 예, 상당히 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마샬이나 레시포드 정도까지 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100억 정도겠지만 실제 구단이 지불하는 연봉은 200억 정도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정도의 연봉을 맨유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주전급 센터백을 또 급한 상태에서 데려오는데 또 바이아웃도 있어서 이적료를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예. 뭐 금액입니다. 예, 물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왜냐면은 아약스에서 넘어온 선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반면에 이제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A에서 그것도 우승까지 차지하고 넘어오는 거니까 조금 넘어올 때 그 가치 자체는 김민재 선수가 더 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일부에선 이제 세전세후 이탈리아와 영국의 이제 계산이나 발표법에 대한 좀 오류가 있어서 파격대우라더니 뭐 맥과이어 반값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맥과이어 정도의 대우를 좀 해준다. 맥과이어를 내보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예. 맥과이어를 내보낼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이 세이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좀 새롭게 나온 소식인데요. 뭐 글쎄요, 이 기자의 공신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풋 365의 전직 편집장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기자를 팔로우하고 있는 몇몇 유력 매체나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칭 계정은 아니다. 기자는 맞다. 이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냐? 이 사람도 프랑스 매체에서 일을 많이 해서 프랑스어로 썼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인 첼시는 나폴리의 김민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퓰리식과 쿨리바리를 최근에 제시했다. 하지만 맨유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당연히 그렇죠. 첼시는 유럽 대항전을 못 가는 팀이니까. 예, 뭐 근데 일단 프랑스 기자의 첼시와 나폴리 소식이다. 그다지 신빙성은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리식을 안 그래도 이탈리아에서도 묻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탈리아 매체들이 계속 이제 첼시 이름을 많이 꺼내고 있고 실제로 첼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제타에서도 그렇죠. 최초 보도한 이후에 네. 다른 매체들이 또 후속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트레이드가 말은 되는 게 트랜스퍼 마크트의 이제 가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치가 김민재 선수가 5천만 유로인데 퓰리식이 3,200만, 쿨리발리가 2,500만이니까 얼추. 게다가 이제 나이까지 고려하면 쿨리발리는 조금 이제 하향세라고 봐야 되잖아요. 좀 네. 올 시즌 폼도 안 좋았고. 그러면 둘이 합치면 맞아요, 이적료가.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둘의 연봉이 너무 많아요. 예. 나폴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연봉이기 때문에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상으로는 저희가 뭐 이미 이전에 뭐 그 나폴리의 리빌딩 계획을 얘기 드릴 때 그렇죠. 측면 공격수 필요하다. 당연히 네. 미국인 퓰리식 그 조건에 맞고 네. 또 김민재 선수가 나간다. 그 자리 쿨리발리로 채운다. 바로 그냥 뛰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자리 그대로. 예. 아니 원래 그거면은 적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적응이 돼 있어요. 잠깐 그 팀에. 어디 뭐 사실 김부상 당했다 돌아오는 뭐 그런 수준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연봉이다. 뭐냐? 쿨리발리가 첼시에 가면서 주급이 30만 파운드예요. 김민재 장난 선수의 6배예요. 현재 주고 있는. 지금 그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나폴리가 뭐 미쳤겠습니까? 그냥 쿨리발리를 하느니 지금 다른 저렴한 유망주를 영입을 하겠죠. 나폴리는 연봉 상한선이 있거든요. 예, 연봉 그렇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폴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선수가 은돔벨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은돔벨레의 연봉도 사실 토트넘에서 지불하는 거의 반값이에요. 예. 반값인데 이 은돔벨레보다도 플리식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플리식이 15만 주급을 예. 받고 있는데 물론 협의를 할 수 있겠죠. 선수들이 마폴리에 가서 뭐 출전을 보장한다거나 활약에 대한 보너스를 붙인다거나 혹은 첼시에서 일부 뭐 보조를 해주는
초기 임대 형태를 간다거나 뭐 여러 방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렵다. 선수 아니죠. 입장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선수 입장에서도 안 받고요. 연봉 보조를 평생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첼시가 너무 미치는 장면. 그거는 그러면 임대밖에 안 되는 건데 임대할 때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데 임대로는 그러면 안 하죠. 또 나폴리가 그럼 무슨 이득이에요? 한 시즌 쓰려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 연봉 차이 때문에 나폴리가 수락할 리가 없다. 첼시는 물어는 볼 수 있겠지만 뭐 선수의 합의도 어렵고 구단과 합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고 있다 딱 이러니까 그냥 대충 짜맞춘 루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 이런 트레이드가 있든 말든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결정권을 내리게 됐는데 첼시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매우 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프랑스 매체는 앞서 뭐 푼메르카토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보도가 드문드문 계속 나와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얘기드렸다시피 파리 생제르맹은 센터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르디스포르에서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큰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파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당연하죠. 감독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심지어 루이스 캄포스 단장의 입지도 지금 불안정하긴 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김민재 선수가 이 루이스 캄포스의 수비 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예전부터 아마 리스트에 넣었을 것이고 또 무리뉴 감독도 이제 캄포스랑 가까운데 뭐 캄포스도 당연히 김민재 선수를 오래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슈크리니아르가 올 거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슈크리니아르가 와도 한 명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노리고 있지만 잉글랜드 팀들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푼메르카토의 보도도 인용하고 그러면서 맨유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파리가 좀 불리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4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 열릴 몬차와의 원정 경기는 아무래도 원정이고 우승이 확정됐다 보니까 현지 매체들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휴식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그 나폴리가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만찬했잖아요. 리조토 파티를 이제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지엘린스키가 오고 또 이제 그 스팔레티 감독이 오고 그랬는데 김민재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몇몇 김민재하고 오시멘하고 몇몇 주요 선수들이 안 왔대요. 그래서 이게 그 훈련 때문에 안 온 거 아니냐, 경기 준비 때문에 안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사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선발 출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꿈을 뽑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챔스 결승 진출에 한 발 다가선 인테르와의 맞대결. 요 경기는 또 홈 경기고 또 인테르전은 올 시즌에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풀전력이 나올 것 같은데 5월 22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안 나왔어요. 볼로냐 원정, 삼프도리아전 6월 이제 3, 4일 요 첫째 주말까지 경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나폴리가 한국에 와서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유력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날짜와 장소는 나왔어요. 6월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차전, 6월 1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을 하기로 경기장 쪽과 뭐 다른 모든 관련 그 부분들은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경기를 하려면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을 위한 서류 중에 하나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예요. K리그에 지장을 안 줘야 되니까. 근데 6월 8일 날은 K리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가 됐는데 6월 10일 2차전이 미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재 뭐 이걸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나폴리 마요르카 특히 나폴리와 마요르카 그리고 이 프로모터 측에서는 두 경기를 다 해야만 한다. 한 경기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경기만이면 우리가 진행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8일은 가능하다고 해도 아예 이게 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폴리 쪽에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두 경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사실 뭐 이게 나폴리나 프로모터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한 경기만 하고 가기가 애매해요. 왜냐 뭐 6일 한국 시간으로 6일이나 7일쯤에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뭐 6일쯤에 온다고 봐야 되겠죠. 8일에 경기를 하니까. 그럼 7일에는 뭐 적응도 하고 오픈 트레이닝을 조금 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피곤하잖아요. 8일에 경기를 하고 아마 이제 9일쯤에 좀 한 번 더 행사를 하고 10일에 경기 정도를 해야지 그 뭔가 왔을 때 정신없이 저는 경기만 하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말 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빡빡한 일정이에요. 예, 뭐 일단 물론 바르셀로나도 일본에 와서 6월 6일에 고베랑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를 하긴 하고 여기 최근에 좀 이제 이런 추세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라리 같은데 특히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가 있는 동안 뭐 돈을 좀 벌겠다. 그리고 마요르카도 이 투어만 와도 거의 올 시즌 이강인 선수 공짜로 쓴 거와 다름없는 뭐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을 거고 두 경기를 하고 싶겠지만 선수들의 건강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 일정 K리그와의 조율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게 결론이 날지는 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가 뛰는 나폴리와 이강인 선수가 뛰는 마요르카의 경기를 안방에서 맞대결로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에 있긴 했었죠. 예. 하지만 그때 이제 뭐 사실 지금만큼의 또 관심도도 아니었고 실제 생중계를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안방에서 펼쳐진다면 또 기대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경기가 또 진행이 되는지도 한준TV에서 체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세리에 챔피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남은 일정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치르기를 응원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